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경희고등학교 정보교사 안택합니다. 본 영상은 줌과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내리고요. 네, 줌을 실행시키신 상태에서 새 회의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웹캠이 작동하면서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 화면이 그러니까 이 회의를 만드신 지금 줌에서는 호스트라고 부르는데요. 호스트의 모습이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요. 머리를 좀 정돈을 하시고 학생들을 맞이하셔야겠죠. 여기서 보시면 초대라고 있습니다. 문자 밑에 초대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URL 복사라고 있죠. URL을 복사를 하시면 복사를 하시고 저 카톡방 같은데 단톡방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컨트롤 V를 해서 전송을 하시면 이런 식의 메시지가 단톡방에 올라가고요. 학생들은 이 링크만 클릭을 하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회의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로도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메일로 제가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호스트이기도 하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패드로 제가 학생으로도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이제 보냈고요. 좀 이따가 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대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참가자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참가자가 없는 상태니까 비어있지만 누군가가 접속을 하면 옆에 밑에 쭉 뜨거든요. 그러면 제가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학생이라는 제가 이제 접속을 하면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접속을 했고요. 지금 이게 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또 비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화면은 실제 수업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 학생 얼굴이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일 겁니다. 지금 제 앞모습도 보이고 옆모습도 보이니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거 학생 거는 비디오 중지를 좀 눌러 놓겠습니다. 그럼 비디오 중지를 누르면 학생이라는 이름만 뜨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 참가자 관리라는 걸 누르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금 학생 탭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아까 제가 접속할 때 이렇게 해놨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학생 탭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바꿔서 예를 들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제 이름도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보기에 편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저하고 학생 한 명만 접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한 명이 더 접속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이번에는 경희고 학생 2라는 또 이름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이건 제 스마트폰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도 그 학생의 얼굴이 교사의 화면에서 더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제 마우스가 가리키는 이 화면은 제가 이제 학생으로 가정을 하고 들어온 화면입니다. 이것 또한 양사방에서 제 얼굴이 자꾸 찍히고 있어서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비디오를 중지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제로는 이게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이 학생들의 화면을 켜놓고 그래야 학생들이 뭐 하는지 제가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피드백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띄워놓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학생 1,
2가 있고 뭐 반에 뭐 20 몇 명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20 몇 명이 접속을 하면 선생님들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꽉 차겠죠. 이제 그러면 학생들이 더 많아지면 아마 이제 이 화면들은 조금씩 더 작아질 겁니다. 갤러리 보기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이것들은 쭉 전체적으로 조금씩 작아지면서 이 화면에서 모든 학생들을 여기서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발표자 보기는 아까 전에 있던 화면인데 특히 어떤 특정 학생을 지정을 해서 발표자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경희고 1 학생의 화면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하시고 2번 학생의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 2번 학생을 클릭을 해서 그 화면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면 공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화면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서 잠깐 구글 클래스룸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실 거면 어떤 수업 자료나 뭐 학생들과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2020학년 1학년 정보라는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해놨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교사 화면이지만 뭐 학생 화면도 이와 거의 다름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현재 줌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면 학생들은 제 얼굴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구글 클래스룸 수업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제가 미리 마련해 놓은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뭐 다운을 받든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걸 실행을 시키든 그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그렇게 실행을 시키면 학생들한테는 선생님 구글 클래스룸 몇 차시에 있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학생들이 따로 또 이걸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할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여기 지금 몇 가지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들이 뭐 실제로 모니터 화면들 각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뜨는 겁니다. 심지어 뭐 카톡도 있고요. 지금 밑에 이제 작업 표시줄에 나오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이 지금 PPT를 공유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방금 공유를 누른 것처럼 이렇게 공유를 하면 PPT 화면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화면에 실제로 학생들의 화면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화면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마우스 커서를 위로 갖다 대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특히 주석 작성이 있습니다. 주석 작성을 누르시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요. 별표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탬프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텍스트도 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 취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지우고 싶으시면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면 이걸 또 끄시고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넘어가면서 학생들하고 쭉 설명이 가능하시겠죠. 설명을 다 하시고 나시면 이제 이거를 공유를 또 이제 끄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유 중지를 누르시면 공유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설명은 뭐 간단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는데요. 그 과제를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들과 그 과제의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또 다시 구글 클래스룸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 애들한테 여기 지금 동영상이 있으니 동영상도 확인 좀 해줘. 뭐 이걸 참고해서 이 과제를 작성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과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과제를 또 주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런 학습지를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학생들은 여기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학습지를 받아들고 여기다 바로 작성을 합니다.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 지금 보시는 이 교사 화면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제출한 파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학생, 제가 이제 임시로 만든 계정이라서 이름이 이렇게 좀 특이한데요. 어떤 테스트 계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어떤 학생이 제출한 과제가 될 테고요. 이 과제를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제시했던 그 학습지 양식에 맞게 어떤 그 학번도 줬고요. 그다음에 학명 줬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겠죠. 적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성적을 매겨서 채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수행을 했고 예를 들어 이런 과제를 수행을 했다면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제 창에서 이렇게 띄웁니다. 이렇게 띄우고 지금 경희고 2번 학생이 작성한 내용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줌에서 아까 화면 공유를 해서 이거죠.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이 또 모든 학생들에게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될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학생이 이제 쭉 읽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과제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모든 학생들은 다 듣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아니면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그런데 이학습터 위드랑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에 과제를 선생님들이 올리시고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제작하신 동영상을 보고 학습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서로 이제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줌을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고 그런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처럼 EBS 인터넷 강의처럼요. 그런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이제 공유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장이 이 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줌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채팅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링크들도 다 올려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파일도 이렇게 눌러서 학생들과 파일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화면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제 핸드폰이거든요. 제 스마트폰인데 제 스마트폰 화면도 이렇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금 경희고 2번 학생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나오죠. 공유 중지를 학생이 누르면 공유가 중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